아주 오래전 저는 영화 노팅힐의 모든 대사를 정확히 100번 쉐도잉 했었습니다. 꽤 절박한 심정으로 영어를 귓속에 우겨넣고 입으로 뱉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0번 쉐도잉하고 나니 귀가 뚫리고 입이 트였냐고요? 그럴 리가요. 대신 그 시간들이 억울해서라도 살면서 한 번은 런던에 가봐야겠다는 열망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를 런던으로 이끌었던 두 편의 영화의 촬영지에 방문했던 이야기, 그리고 영화에 관한 짧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에 기록된 제 런던 여행이 다소 거친 면이 있더라도 따뜻한 감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곳 에비로드는 비틀즈 때문에 워낙 유명한 장소죠. 그들은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고 이 횡단보도에서 앨범 자켓을 촬영했었죠. 아마 그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을 겁니다. 저 역시 비틀즈의 노래를 무척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룹 자체에 큰 관심은 없거든요. 해서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 구경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최대한 많은 장소와 서사적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야 남들에게는 그저 시내 거리에 불과한 이곳에서 지금처럼 좋은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질 테니까요. 두 주인공이 암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 나왔던 거리입니다. 이 장면에서 흘렀던 음악과 은은하게 빛이 나던 거리, 그리고 레이첼 맥 아담스의 귀여움으로 완성된 장면이었어요. 이 거리는 런던의 소호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밤에만 찾았는데 보통 도심의 밤 풍경은 불빛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런던의 소호는 간판 자체는 얌전한 편인데 건물을 비추는 불빛들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려하기보다는 은은한 느낌이 났어요. 아마도 음주 가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공간이겠죠. 여주의 집입니다. 나중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대단한 게 없는 풍경이죠. 여기 화면상으로 왼쪽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들이 저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셨거든요. 호기심 어린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여기를 왜 찍는 거예요? 라고요. 어바웃 타임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양쪽 가게의 두 주인께서는 저를 완전히 이해한다면서 무척 반겨주셨어요. 영화 속 두 주인공이 처음 키스를 나눈 장소이기도 하고 생활의 노곤함마저 아름답게 그려낸 이 골목을 영화의 팬이라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영화 어바웃 타임에는 그러한 장면이 많은데 이곳 지하철 역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출근길을 함께하는 그러한 간단치 않은 현실의 순간들도 사랑의 한창인 연인에게는 그저 아름답게 보이곤 하잖아요. 장소 자체가 예쁘지는 않았지만 영화의 흔적을 쫓아온 여행자인 제 눈에는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국립극장입니다. 이곳에서 남주는 예전에 고백했다가 두 번이나 까였던 상대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느닷없이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너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주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주는 지금 현재 곁에 있는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벼락같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달려가 자고 있는 여주를 깨워 프로포즈를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영화 속 남주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인생 중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남주는 그 능력을 오직 사랑을 위해 사용합니다. 거기엔 연인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가족과 친한 지인들에 대한 애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과거로 가기도 하죠. 저도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를 무척 만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남주의 선택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더는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또한 슬픔을 느끼면서도 기꺼이 그런 아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신 또한 자식이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암을 고칠 수 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늘 내 자식은 어떨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말썽을 많이 피우겠지? 뭐 그래도 가끔씩은 예쁜 짓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 내 자식에게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나 또한 들겠지? 처자식이 없는 제게 있어 그러한 마음은 현실 바깥에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소위 결혼정년기를 훌쩍 넘기면서 그러한 관계를 가져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남들 앞에선 이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혼자가 좋다고. 뭐 자식 낳아봐야 골치만 아픈 거 아니냐고. 물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삶이 혼자 사는 삶보다 무조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으로 남아야 하고 그렇기에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들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의 관계, 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늘 궁금한 그 관계, 제 자식과 맺는 관계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평생 제 삶에 함께할 것 같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하죠. 영화 노팅힐. 저를 이곳 런던으로 이끈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노팅힐 촬영지를 둘러보기 전에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화 노팅힐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노팅힐을 안 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질려버렸거든요. 22살에 처음 노팅힐을 봤을 땐 연애세포가 넘쳐 흘러서 지구를 뚫고 나가던 시절이라 영화에 흠뻑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꽤 늦은 나이에 저는 느닷없이 영어로 듣고 말하는 능력을 길러야 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뭐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영어 쉐도잉이었어요. 만약에 어바웃 타임의 남자 주인공처럼 쉐도잉을 시작하기 전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다른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 방법에 정답이야 없겠지만, 그리고 영어 회화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잘하는 지금 시점에 돌이켜보면 저와는 맞지 않는 방법이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 지금의 저라면 저에 관한 이야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신체, 마음, 기분, 선호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등등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제 가족의 모든 것들, 친구와 지인의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영어를 찾고 들어보고 말해보고 그걸 틈나는 대로 반복하는 식으로 영어를 공부할 것 같아요. 쉐도잉이 도움이 전혀 안 된 건 아니지만, 또한 영화 속 모든 대사들은 언젠가는 모두 알아들어야 할 문장들이기는 하지만 당장 하고 싶은 말들과 동떨어진 문장들이 많아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어떤 한 문장을 3시간 동안 반복하는 건 지금 생각해도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재미는 없는데 욕심은 무지하게 많아서 당시 수준으로는 당연히 척척 알아둘 수 없는 그런 문장들 앞에서 매번 좌절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시간들인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서서히 들리게 될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몰랐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색의 사연이 묻어있는 영화 노팅힐의 촬영지에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진으로 진입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공간이에요. 영화 노팅힐의 주 배경이 되는 곳이죠. 이름도 노팅힐 서점이었지만 현재는 기념품 가게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틀 전에 카메라 없이 촬영 허락을 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실은 굳이 내부까지 찍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을 정도로 예전 느낌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척 아쉬웠죠. 요일과 시간을 잘못 맞춘 탓에 영화 속 길게 늘어서 있던 노점상의 행렬 또한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장이 열리는 토요일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없이 사전 방문했을 때가 토요일 낮 시간이었고 그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가게들은 모두 바뀌었는데 남주집의 파란 대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점과도 가까이 있어요. 역시 주말과는 다르게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영화의 힘, 그리고 서사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문 한 짝에 저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으니 말이죠. 남주의 여동생 생일 파티에 여주를 초대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공간입니다. 제가 영화 노팅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들이에요. 저는 일상에서는 가급적 현실을 직시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중예술에 관해서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탑스타가 제 동생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다는 건 무척 비현실적인 일이지만 그 파티에서 주고받은 고백들이 빚어낸 분위기는 제법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와서 두 주인공은 공원에 담을 넘습니다. 바로 이 공원이에요. 실제로도 친구의 집과 매우 가까이 있었고요. 영화 속 장면을 한번 보고 싶어 오기는 했지만 제가 담을 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문에 가까이 붙여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웠어요. 여주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외부 풍경은 영화에서는 잠깐 등장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와봤습니다. 앞서 나왔던 버킹엄 궁전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혹 노팅힐의 팬이시라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여주가 출연하는 영화의 촬영 현장으로 나왔던 장소입니다. 만약 노팅힐의 팬이 아니라면 오실 일은 없을 것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매우 화창한 날에 등장했는데 제가 런던에 있는 동안엔 우중충한 날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나저나 왜 같은 이유로 방문했고 날씨도 우중충했던 더블린에서보다 런던에선 그 감흥이 조금 덜했던 걸까요? 쉐도잉을 했던 탓에 노팅힐을 안 본 지가 오래되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크든 작든 어떤 기대 때문인 것 같거든요.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연애를 못한 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몇 년은 이제 나한테 그나마 조금 들러붙어 있던 매력이 아예 없어졌나 하며 상심을 했고 마지막 몇 년은 체념의 시간들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로맨틱 코미디는 물론 요 몇 년 사이 한국 예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연애 관련 프로그램을 일체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런던에 머물면서 노팅힐의 촬영지를 방문했던 순간이 물론 좋기는 했습니다만 더블린에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정도의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거짓말은 점점 더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언젠가는 거짓말을 멈춰야 할 때가 오겠죠. 사실 당장 멈춰야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게 기적 같은 사람이 나타나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에게는 꼭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는 보내지 마시고요. 안타까운 시선 또한 걷어주시고요. 다만 혹시 제게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